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우선 이제 소개 좀 하고 얘기 시작할게요. 저는 그 고향이 제주인데 제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첫 직장이 저는 그 교사였어요. 과학 물리학 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좀 뜻한 바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금융기관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래서 저는 재테크 전문가로서가 조금 더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재테크 강의하러도 많이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그 나중에 이 갈등 협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갈등 협상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이 조직 내 갈등의 특성 및 사례인데 이 조직 내 갈등의 특성 및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전반부에 이제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갈등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면은 소통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 뒷부분은 다른 강의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우리 이제 복습한다고 치고 우리 한번 오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부터. 갈등이란 뭘까? 그 다음에 갈등은 어떤 형태나 종류가 있을까요?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갈등은 항상 나쁜 것일까요? 이 갈등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거는 앞에서 약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내 갈등의 특성 및 사례. 오늘은 사례를 여러 개 한번 얘기해보고 여러분들이 사례도 한번 얘기해보고 여기에 나오는 사례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많이 할게요. 그 다음에 갈등 관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국은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주도에서 93년도에 내가 서울 처음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올 때 그때 돈 한 푼도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300만 원 준 거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은 한데 그 제주도에서 맨몸으로 올라와서 먹고 살만한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항상 생각을 상대방 입장에서 했어요.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그래서 이 남을 위한 배려, 요거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배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요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갈등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이 조직 내에서라든지 서로 그 이해관계가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들하고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2외국어를 하면은 이제 중국이 발전하니까 중국어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럴 거고 일본어 교육과 학생들은 이제까지 하던 대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하자라든지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갈등은 항상 나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갈등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네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갈등은? 갈등이 좋은 점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봐요. 갈등을 통해서 또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온 뒤에 땅 굳어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게 이거 그래프인데 이거는 Y축 요거는 X축이잖아요. 갈등이 점점 커져가요. 갈등이 점점 커져가면은 성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갈등이 점점 커져가면은 성과가 안 좋을 것 같은데 갈등이 커져가면 성과가 더 좋아지다가 갈등이 더 심각하면 더 나빠지기도 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갈등이 전혀 없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겠죠. 뭐 저기 신경 안 써도 되거든. 뭐 고민도 안 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취직도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이 적당한 갈등이 있으면 이 성장 발전할 수 있다. 갈등은 이 정말 갈등이 없는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그런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발전 가능성도 없고 근데 적당한 갈등이 있어야 이런 성장도 하고 발전도 사회가 할 수 있다. 이런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지만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떤 경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이제 국방 분야에는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돈이 들어가서 이제 다른 데는 저기 이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우리 갈등은 이제 이런 순기능도 있다. 좋은 기능도 있다. 갈등을 잘 관리를 해서 이거를 그 발전이 어떤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직 내 갈등의 특성 및 사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조직 내 갈등은 뭐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세대 간이라든지 이 상급자 하급자 간이라든지 동료 간이라든지 그 젠더 남자 여자끼리 갈등이라든지 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진짜 약간 이 세대 갈등 같은 거를 저는 약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원인 때문에 직장 내에 갈등이 생기는지. 은하 씨 한 줄 읽어봐. 복잡 다양한 인간들의 장소적 시간적 밀집 사회. 사회가 복잡하고 이 조그만 공간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근데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그럼 갈등이 안 생기나 하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자경 씨 그 다음에 읽어봐. 모든 조직은 고유의 가치, 규범, 관행과 문화 보유, 조직원 사고, 행동의 기준. 이제 모든 조직은 그 조직 나름대로 어떤 고유한 가치도 있고 규범, 어떤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 조직원이 그 생각이 틀리고 행동의 기준이 약간 틀리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사회적 가치 변화, 수용성의 변화, 갈등의 발생.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점점 변해가는데 이 수용을 못하면 거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오해나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이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죠. 그 나라가 잘 살려면 대통령도 잘 뽑고 해야 되는데 이런 리더십이 부족하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이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대화가 없고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럴 때 이제 갈등이 생긴다. 그 다음에 공동 목표가 없다. 공동 목표가 서로 이제 A 부서나 B 부서나 다 어떤 공통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이제 서로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신이 팽배하다. 인지가 왜곡되고 극단적이다. 서로 이제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다 이런 얘기죠. 요런 조직 내 갈등은 요런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이 이 극대화를 위한 상호 대립과 마찰을 수반한다. 그래서 조직 내 갈등은 그렇죠. 이제 이 개인이 이익이나 자기 조직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과 대립하고
마찰하고 이런 특성이 있죠. 이 제일 갈등을 겪는 게 이제 상사와 갈등이 제일 많더라는 거예요. 뭐 그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한 40명 정도가 이 상사와 후배의 갈등이 제일 심하더라. 그 다음에 심한 게 이게 순서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심한 게 이제 부서와 부서 간, 옆 부서하고 갈등이 있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많은 숫자가 동료와의 갈등이 세 번째더라. 그 다음에 그 고객하고 갈등이 있더라. 그 뭐 신상 고객이 있죠. 뭐 음식 시켜놓고 뭐 예를 들어서 머리털이 있다고 막 한다든지. 이 젠더 갈등 이 젠더 갈등은 이제 이 젠더는 이제 이 생물학적으로 남성 여성 할 때는 섹스라고 그러는데 이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 할 때는 젠더라고 그러거든요. 아까 그 조직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 하니까 맨 처음에 상사와 후배 간의 갈등이 제일 많다 이랬잖아요. 그 상사와 후배 간 갈등에 대해서 이제 이 젊은 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거 나타낸 거예요. 이 후배 직원이 느끼는 상사와의 갈등. 여러분이 이제 지금 회사에 입사했다면 상사한테 어떤 갈등을 느낄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업무 지시에 일관성이 없다. 업무 지시에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상사가 영 마음에 안 든다라든지 내 업무가 아닌 것까지 시킨다. 그 다음에 저기 우리 부장님하고는 저기 성격이 안 맞아. 뭐 요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사하고 갈등을 느낀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후배 직원들, 그럼 니네 그런 갈등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갈등을. 저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쉽게 이게 뒷담화 한다고 그러죠. 뒷담화. 근데 뒷담화. 동료와 이제 뒷담화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러면서 이제 갈등 해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사가 느끼는 후배. 이 직장 상사가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갈등을 느끼느냐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엄하거나 무서운 선배로 생각을 한다. 자기를 엄하거나 무서운 선배로 생각을 한다. 근데 후배가 자꾸 노하우 안 가르쳐 준다고 막 불평을 한다. 조그만 칭찬해주는 너무 잘난 척 한다.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후배하고 갈등을 느낀다고 이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가 저 후배하고 그러면 갈등을 어떻게 푸냐? 그랬더니 이 대화, 결국은 소통인 것 같아요. 술자리 등 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이런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갈등도 결국은 해결을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늘 겪으면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갈등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이제 역기능을 순기능화하고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이제 제도도 만들고 어떤 성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갈등 관리를 잘 하려면 우선은 갈등을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갈등 예방 백신은 이런 겁니다. 공감, 인정, 배려. 나는 요 두 번째 말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보다는 좋은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이 논리보다는 정서, 서로 이제 공감해주고 교감하고 이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상대방하고 이 공감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예, 이런 것이 갈등 예방의 제일 핵심입니다. 요거는 뭐 소통법은 여러분 배웠으니까 은하 씨 한번 요거 배운 거 한번 얘기해봐. 이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소통법이 뭐 있어요? 적극적인 경청? 이 눈을 컨택을 잘 한다든지, 이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뭐 이렇게 이 리액션, 이 적당한 질문을 긍정적으로, 적당한, 그러셨군요. 뭐 질문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소통법. 요거는 뭐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거. 갈등 예방에 도움이 되는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진심으로 사과하기, 정중하게 거절하기. 요게,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우리가 갈등을 조금 줄이고 예방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갈등은 결국은 이제 피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갈등 이제 예방을 하다가 갈등 예방을 못하면은 갈등이 결국은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갈등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 갈등 관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결국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걸 배울 거니까 갈등 관리를 잘 하려면 아까처럼 예방을 해서, 그래도 갈등이 일어나면은 어떤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협상을 하는 게 이 협상이 이 갈등 해소 방안이 이제 보편적 수단입니다. 보편적 수단인데 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상충되는 목표를 가진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과정. 이게 이제 협상인데 이 협상은 이제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거는. 이 협상이 요 사원칙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는 배우셨으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갈등이란 이런 거구나. 우리는 갈등 없이 사는 세상은 아니구나. 늘 갈등하고 같이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자기 개인이 내면적인 갈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시작했지만은 그 내면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이 5분 더 잘까? 이런 거는 갈등도 아니지, 사실. 우리나라가 하루에 자살 평균 몇 명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평균 30명 자살을 해요. 1년에 2만 명 정도 자살을 합니다. 그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10만 명당 자살률이 1위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으냐? 우리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자살률이 높고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국가의 갈등 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다. 갈등은 꼭 좋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이 있어야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도 있다. 이런 갈등의 기능에 대해서 봐왔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조직 내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기느냐. 우리가 그래서 조직 내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 갈등을 잘 관리하려면 이런 협상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쭉 해봤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이 갈등 없는 유토피아 세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이론상에만 있는 세상이고, 이런 유토피아 세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갈등은 피하지 말고, 걸려 넘어진 돌을 디딤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